안녕하십니까. 농업인 CT 대표농사 장태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근로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죠.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자분들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를 갑자기 하는 도중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자기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숙지할 수 있고, 내가 임금이 얼마고, 뭐 이런 소정 근로 시간이 어떻게 돼 있고, 연차휴가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 왜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냐라는 측면에서 일단 제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정 근로일과 소정 근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소정 근로일이라는 것은 노사, 즉 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분이 서로 정한 시간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소정 근로 시간이고요. 소정 근로일은 마찬가지로 일하기로 한 날이죠. 일하기로 정한 요일, 뭐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 근로 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정 근로 시간을 간혹 지금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8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8시간이 아닌 9시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8시간하고 9시간이 뭐가 달라요? 월급은 똑같은데, 월급이 300만 원을 똑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제 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입니다 또는 9시간입니다 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가겠습니다. 소정 근로일이 월에서 금요일까지인 경우에 이제 하루에 8시간의 근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같은 300만 원 임금이더라도 표에 나와 있듯이 14,350원이 시급이 되는 거죠. 시급이. 그 다음 옆에 나와 있는데 10시간을 근무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설명 별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시간에 근로했을 때 시급은 소정 근로 시간이 9시간이다. 이러면 12,43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내가 그날 10시간을 근로를 했다 했을 때 그때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2시간의 이 할증임금이 붙습니다. 연장 근로가 2시간이고 거기에 따른 할증임금이 붙죠.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표에 있듯이 43,000원 정도가 2시간의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소정 근로 시간을 내가 9시간으로 정했다 라고 한다면은 9시간 원래 근무를 해야 하는 거에다가 1시간 하는 거니까 1시간에 대한 근로와 그에 대한 할증 임금이 붙습니다. 그 임금은 18,645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1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내가 소정 근로 시간을 8시간을 정했냐? 그럼 8시간 정했으면 10시간 근무했을 때 2시간에 대해서 43,000원 받고요. 9시간을 소정 근로 시간으로 정했다. 이러면은 내가 그날 10시간 했더라도 2시간에 대한 임금은 18,000원 상당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겁니다. 특히나 이게 기간이 길어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이면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내용은 연차휴가 부분입니다. 연차휴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정 근로일, 근로자분하고 사용자분이 서로 일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내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매장이 문을 닫는 날이다. 근데 연차를 사용한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다면 이거는 연차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차 사용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연차를 매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문을 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사무실 문 닫고 원래 일 안 하는 날에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이나 예를 들면 일이 안 하게 돼 있는 날에 사용을 하게 돼 있다 라면 연차 휴가를 사용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 의무입니다. 교부. 근로계약서 교부가 뭐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난 뒤에 한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교부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을 한 장 정도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를 본인께서 한 분은 소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별도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내용을 잘 숙지할 수 있는 곳에서 작성할 때 작성 시기를 지금 24년이면 24년도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나 20년도로 작성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오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작성 시기를 해당 연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근로자분들이 위에서 보실 것들은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그 다음에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 이제 교부 의무, 교부 연차휴가 등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받았냐라는 부분, 그 다음 작성을 할 때 소급해서 막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당해 연도로 작성해 두시라. 여기까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부분은 근로 시간하고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특히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 4시간 근무하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를 줘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휴게 시간이 좀 유동적이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거는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또는 형편상 뭐 휴게 시간을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를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교부 의무를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근로자분한테 드리고 한 분은 사용자분이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교부 의무를 지켜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은 그 교부 의무가 17조 제2항에 의해서 교부 의무가 있고 그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당 굳이 따지면 한 사람당 한 개의 그 법 위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원이 많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교부를 하셔야 되고, 교부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냐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 대장을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때 제일 끝에 그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음이라고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 교부를 했냐 아니냐의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웬 최저임금법 위반이냐? 이러면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월급은 한정돼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많이 잡아버리면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했을 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가지고 법위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또 다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주님들에게 당부드릴 사항입니다. 제가 사건을 하면서 또 의뢰인 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사항인데 의뢰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답답한 상황 또는 이제 섭섭했던 상황 얘기하실 때 나오는 얘기가 사업주분들이 하신 얘기가 법적으로 하세요라는 그 말을 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무래도 다른 여타의 갈등 뭐 이런 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또 사업주님들이 이런 것을 지켜주신다기보다는 이런 것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근로자분들하고 관계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근로자분들이 적게 입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주 입장에서 얘기 드린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분, 그 다음 교구 의무 부분, 그 다음 최저임금법 위반이 안 되게 이렇게 임금 책정을 잘 하시는 부분, 그 다음 마지막 그 얘기했던 유의해서 요 말은 하지 마세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과 사업주 입장에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근로계약서 이외에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구인 CT의 장태규 농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